혹시 마케팅 원론 아직도 교과서대로 배우고 계신가요? 글쎄요, 우리가 알던 그 소비자는 이제 더 이상 없을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교과서는 잠시 덮어두고요. 소비자 행동을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 바로 양자 마케팅이라는 새로운 세계로 한번 떠나보시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소비자의 마음요? 정말 어떤 문제를 인지하고 정보를 탐색하고 구매하는 이런 딱 정해진 길을 따라갈까요? 기존의 마케팅 이론은 그렇다고 말해왔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생각에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밀어 볼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마케팅 퍼널이잖아요. 소비자를 깔때기 위에서 아래로 그냥 뚝 떨어지는 예측 가능한 존재로 보는 거죠. 마치 모든 게 정해진 대로 움직이는 뉴턴의 물리학처럼요. 근데 사람의 그 복잡하고 알 수 없는 마음이 정말 이렇게 단순한 기계장치 같을까요? 자, 여기 두 관점의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죠. 왼쪽 고전적 관점은 한마디로 통제에 집착합니다. 소비자를 산다, 안 산다, 이분법적인 경로 위에 올려놓고 어떻게든 예측하고 제어하려고 하죠. 반면에 오른쪽 이 양자적 관점은 공명을 이야기합니다. 소비자는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수많은 가능성 속에서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파동 같은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어떻게 공명할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이건 뭐 거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관점을 바꿔야 할까요? 바로 이 문장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설문조사나 FGI 같은 도구들이요. 사실 소비자의 진짜 마음을 비추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현실을 왜곡하고 조각내버리는 깨진 거울 같은 역할을 해왔다는 거죠. 정말 충격적인 통찰 아닌가요? 자, 그럼 이제 양자 마케팅의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비자는 기계가 아니라 양자, 퀀타와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 소비자는 딱 정해진 하나의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매를 결정하기 바로 그 순간까지 수많은 가능성들이 막 뒤섞여 있는 확률 구름 같은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 첫 번째 개념이 바로 중첩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새 운동화를 산다고 상상해보세요. 머릿속에 나이키도 떠오르고 아디다스도 있고 뉴발란스도 동시에 왔다 갔다 하죠. 딱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이 모든 가능성이 공존하는 상태. 네, 그게 바로 중첩 상태입니다. 그럼 이 가능성의 구름 속에서 어떻게 딱 하나의 선택이 현실이 될까요? 바로 간섭이라는 현상 때문입니다. 친구가 이거 진짜 좋아 하고 추천하거나 아니면 정말 멋진 광고를 봤다고 해봐요. 이건 특정 브랜드의 가능성을 확 높이는 보강 간섭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매장에 갔는데 직원이 불친절했다? 그럼 그 브랜드의 가능성은 확 줄어드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거죠. 이 간섭들이 모여서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중첩과 간섭이라는 두 개념이 실제로 어떻게 서로 춤을 추면서 소비자의 최종 구매를 이끌어내는지 그 구체적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과정이 양자 마케팅의 심장입니다. 자, 보세요. 1단계. 일단 소비자는 여러 브랜드를 동시에 생각하는 중첩 상태에 있죠. 2단계. 이제 온갖 경험들이 간섭을 일으킵니다. 친구가 나이키를 추천하는 건 보강 간섭. 와, 저 아디다스 광고 진짜 멋있다. 이것도 보강 간섭. 그런데 뉴밸런스 매장에 갔더니 영 별로였어요. 이건 상쇄 간섭이죠. 그럼 3단계, 4단계에서 어떻게 될까요? 보강 간섭은 나이키와 아디다스의 구매 확률을 증폭시키고 상쇄 간섭은 뉴밸런스 확률을 아예 소멸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5단계, 이게 중요해요. 이성적인 분석 끝에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간섭의 결과로 가장 강하게 공명을 일으킨 하나의 선택지, 예를 들면 나이키가 그냥 자연스럽게 툭 하고 떠오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양자적 의사결정의 본질이에요. 이런 양자적 관점은요, 단순히 물건 하나 사는 걸 넘어서 브랜드와 소비자 사이에 아주 긴밀한 관계를 설명하는 데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 관계의 물리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개념을 더 살펴볼게요. 그중 하나가 바로 결맞음입니다. 시장은 사실 엄청 시끄럽잖아요. 경쟁사 광고에 부정적인 이슈에 온갖 잡음으로 가득 차 있죠. 결맞음은 바로 이런 혼란 속에서도 브랜드와 소비자 사이의 관계가 쉽게 흔들리거나 깨지지 않고 그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힘을 말해요. 일종의 관계의 회복 탄력성 같은 거죠. 그리고 마침내 얽힘이라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건 진짜 브랜드 충성도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이 브랜드를 쓴다
를 넘어서서 내가 바로 이 브랜드다가 되는 상태. 브랜드의 정체성과 나의 정체성이 완전히 하나로 얽혀서 도저히 분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새로운 물리학이 우리 마케터들에게 요구하는 건 대체 뭘까요? 결론은 사실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바로 우리의 역할이 통제에서 공명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우리의 역할은 소비자를 억지로 퍼널 아래로 밀어넣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새로운 임무는 소비자의 그 수많은 가능성 속에서 우리 브랜드가 가장 강하게 울릴 수 있도록 그럴 수 있는 하나의 장, 필드를 설계하고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바로 새로운 마케터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더 이상 정해진 결과를 강요하는 프로그래머가 아닙니다. 소비자 마음속에 있는 그 가능성들을 아름다운 화음으로 만들어내는 작곡가 그리고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낡아빠진 퍼널은 버리고 공명실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공명실이라는 건 뭐냐? 브랜드와 소비자가 같은 주파수로 진동하면서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그런 경험의 총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케터는 바로 이 공명실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건축가인 셈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것들을 바탕으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브랜드는, 우리 회사는 여전히 소비자를 통제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아니면 소비자의 마음과 깊이 공명하고 있는가? 아마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우리 마케팅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